매일 보는 배달원이 나를 꼭 껴안아요 라는 제목의 이야기는 나의 삶의 가장 어둡고 차가운 순간에서 시작되었다. 그날은 유난히 겨울비가 세차게 내리던 오후였다. 빗방울이 창문을 거세게 두드리는 소리가 마치 내 마음속의 슬픔을 증폭시키는 것만 같았다. 나는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조용하고 차분한 목소리는 나에게 믿을 수 없는 소식을 전했다. 박 선생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죄송하지만 예상했던 대로. 나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아니, 들을 필요도 없었다. 이미 오래전부터 내 마음은 이 순간을 예감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그저 감사합니다라는 건조한 한마디를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 수화기를 내려놓는 순간 내 손에서 힘이 풀렸다. 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텅 빈 내 카페에 울려 퍼졌다. 마치 내 삶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소리 같았다. 나는 무릎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차가운 타일 바닥의 감각이 내 온몸으로 전해졌다. 수십 년을 짊어지고 살아온 삶의 무게가 한순간에 나를 짓눌렀다. 아내를 잃은 슬픔도 멀리 떠나간 아이들에 대한 그리움도 이제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다. 그때였다. 딩동하고 익숙한 현관문 종소리가 울렸다. 문이 열리고 차가운 바람과 함께 한 젊은 여자가 들어왔다. 매일 보던 배달원 지은이었다. 헬멧을 벗어든 그녀는 빗방울이 송골송골 맺힌 앞머리를 털며 환하게 웃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주문하신 밀키트 왔습니다. 그녀의 맑고 활기찬 목소리는 나의 절망적인 침묵과 극명한 대비를 이루었다. 그녀는 상자를 카운터 위에 내려놓으며 내 쪽을 돌아보았다. 그리고 그녀의 환한 미소는 순식간에 사라졌다.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넋이 나간 나를 발견했기 때문이었다. 그녀의 눈은 동그랗게 커졌고 얼굴에서는 장난기 대신 진지함과 걱정이 스쳐 지나갔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내 존재를 숨기고 싶었다. 그때 지은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상자를 그대로 둔 채 조용히 내게 다가왔다. 차가운 타일 바닥 위에 그녀의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다. 그리고 나는 그녀가 나를 꼭 껴안는 것을 느꼈다. 예상치 못한 행동이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온몸으로 나를 감쌌다. 낯선 사람의 품이었지만 그 온기는 내 차가운 심장을 조금씩 녹이는 듯 했다. 나는 그녀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소리 없이 울었다. 수십 년을 꾹꾹 눌러 담았던 슬픔과 외로움이 그제야 터져 나왔다. 그 짧은 순간의 포옹은 나에게 세상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을 주었다. 그 사건은 정확히 1년 전의 일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조금씩 내 과거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나는 박선우. 곧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지만 내 인생은 텅 비어버린 캔버스 같았다. 젊은 시절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다. 아내와 함께 작은 출판사를 운영하며 두 아이를 키웠다. 남부러울 것 없는 행복한 가정이었다. 하지만 아내는 5년 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아이들은 각자의 삶을 찾아 멀리 떠나갔다. 나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아내가 좋아했던 책과 커피를 파는 작은 가게를 열었다. 그것은 나에게 세상으로부터 숨을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다. 매일 아침 문을 열고 저녁에 닫는 단순한 일과 나는 사람들과 최소한의 교류만 하며 마치 없는 사람처럼 조용히 살았다. 나의 세상은 이 작은 가게 안에 갇혀 있었다. 가끔 찾아오는 손님들이 있었지만 그들의 옹이는 오래 머물지 못했다. 내 삶의 온도는 언제나 차가운 겨울이었다. 그날의 포옹 이후 나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모든 것이 예전과 같지는 않았다. 내 삶은 여전히 무채색이었지만 아주 희미하게나마
새로운 색이 더 씹혀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고 텅 빈 공간에 홀로 앉아있는 시간. 그것은 더 이상 절망적인 고독의 시간이 아니었다. 나는 그저 묵묵히 내게 주어진 하루를 시작했다. 나의 하루는 언제나 똑같았다. 아침 7시 알람 소리에 맞춰 일어나 창문을 연다. 쌀쌀한 공기가 텅 빈 방으로 밀려 들어오면 나는 늘 그랬듯 아내의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사진 속의 그녀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여보, 오늘도 잘 지낼게.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나는 하루를 시작했다. 면도와 샤워를 마치고 낡은 정장을 꺼내 입었다. 검은색 혹은 짙은 회색, 내 삶의 색깔을 닮은 옷들이었다. 가게로 향하는 길은 늘 한적했다. 동네 사람들은 나를 말없는 박 사장으로 불렀다. 나는 그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그들의 시선을 피했다. 내 세상은 이 작은 가게와 집, 그리고 그 사이를 잇는 좁은 길뿐이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면 커피 향이 나를 반겼다. 아내가 좋아했던 원두로 내린 커피. 나는 매일 똑같은 잔에 커피를 따르고 카운터에 앉아 책을 읽었다. 하지만 책 속의 활자들은 더 이상 내 마음에 와닿지 않았다. 그저 시간을 보내기 위한 행위에 불과했다. 점심시간이 되면 나는 늘 혼자였다. 가게 한쪽에 있는 작은 테이블에 앉아 미리 준비해둔 김치찌개를 데워 먹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찌개 앞에서 나는 문득 허전함을 느꼈다. 찌개를 함께 먹던 아내의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졌다. 숟가락을 드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나는 이 허전함에 익숙해졌다고 생각했지만 아니었다. 그것은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꾹 참아내는 것이었다. 오후가 되면 간혹 손님들이 찾아왔다. 대부분 단골 손님들이었고 그들은 조용히 책을 읽거나 커피를 마셨다. 나는 그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그저 주문을 받고 커피를 내어주는 것이 전부였다. 그들의 활기 넘치는 대화 소리가 들려올 때면 나는 잠시 멈칫하곤 했다. 마치 다른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 같았다. 나의 세상은 너무나 조용하고 너무나 고독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3시쯤이었을까. 딩동단 하는 경쾌 한 문소리와 함께 한 사람이 들어왔다. 바로 지은이었다. 그녀는 오늘도 어김없이 배달을 왔지만 오늘은 조금 달랐다. 헬멧을 벗어둔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 대신 피곤함이 역력했다. 사장님, 주문하신 재고 왔어요. 그녀는 상자를 카운터 위에 쿵 하고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다. 힘들어 보이네요. 커피 한 잔 할래요? 나도 모르게 불쑥 말이 튀어나왔다. 그녀는 내 말을 듣고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떴다. 내 사장님이 저한테요. 나는 그녀의 반응에 조금 당황했지만 이내 마음을 진정시키고 다시 말했다. 쉬었다가요. 배달도 힘들잖아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나는 그녀를 위해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한 잔 내렸다. 그녀는 작은 테이블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그제야 내게 마음을 열었다. 그녀는 그날 하루 종일 쉬지 못하고 배달을 다녔다고 했다. 날씨도 쌀쌀한데 몸살 기운까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나는 그녀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었다. 그러다 문득 그녀가 내게 했던 포옹이 떠올랐다. 그날의 일은 우리 둘만의 비밀이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날 왜 나를 안아줬어요? 그녀는 잠시 컵을 내려놓고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는 담담하게 말했다. 그냥요, 사장님이 너무 외로워 보이셔서요. 그리고 저도 가끔 누군가에게 안기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녀의 말에 나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녀의 말은 단순히 나를 위로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 자신의 외로움이기도 했다. 그날 이후 지은과의 관계는 미묘하게 달라졌다.
그녀는 더 이상 단순히 배달을 오는 사람이 아니었다. 가끔씩 주문이 없는 날에도 들러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갔다. 그녀의 짧은 방문은 나의 고독한 일상의 작은 파문 같은 것이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그녀의 꾸밈없는 웃음과 진솔한 이야기는 굳게 닫혔던 내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게 만들었다. 그녀는 늘 밝고 활기찼다. 사장님, 오늘 날씨 진짜 좋죠. 이런 날은 어디든 떠나고 싶어져요. 사장님, 이 책 읽어보셨어요. 완전 제 스타일이에요. 그녀는 끊임없이 이야기했고 나는 그저 듣는 것만으로도 좋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내 텅 빈 가게를 채우는 유일한 소리였다. 나는 그녀가 이야기하는 동안 그녀의 눈빛을 보았다. 밝게 빛나는 그 눈동자 안에는 이따금씩 깊은 슬픔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나는 그 그림자가 무엇인지 궁금했지만 애써 모르는 척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나는 아침 일찍 가게 문을 열고 청소를 하고 있었다. 바깥에는 밤새 내린 비로 길이 질척거렸다. 지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사장님, 죄송해요. 제가 그만... 그녀의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다. 나는 직감적으로 무슨 일이 생겼음을 알 수 있었다. 괜찮아요. 천천히 이야기해요. 내 말에 그녀는 겨우 말을 이어갔다. 배달 가다가 그만 미끄러져서 채 살짝 부딪혔어요.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불안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나에게는 잊고 싶어도 잊을 수 없는 과거의 기억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내를 잃은 후 나는 어떤 사고도 두려워하게 되었다. 나는 황급히 가게 문을 잠그고 그녀에게 달려갔다. 그녀가 말한 장소에 도착하자 나는 길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지은을 발견했다. 그녀의 낡은 오토바이는 넘어져 있었고 옆에는 배달 상자가 엉망이 된 채 나뒹굴고 있었다. 운전자는 차에서 내려 그녀를 향해 소리치고 있었다. 젊은 사람이 운전을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오늘 하루 종일 병원에 입원하면 어쩔 거야? 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다가가 운전자를 막아섰다. 무슨 일이죠?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다. 운전자는 나를 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지만 여전히 짜증을 내고 있었다. 아니, 이 아가씨가 운전을 제대로 못해서. 나는 지은의 상태부터 살폈다. 다행히 겉으로 보이는 큰 상처는 없었지만 그녀는 심하게 떨고 있었다. 나는 운전자에게 말했다. 피해 상황은 보험사 통해서 처리하시죠. 저희 쪽도 보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지금 많이 놀랐으니 이만 가보시죠. 운전자가 떠난 후 나는 지은을 부축해 일으켰다. 그녀는 내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울었다. 사장님, 제가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나는 그녀의 등을 조용히 토닥이며 말했다. 괜찮아요, 괜찮아. 당신 잘못 아니야. 나는 그녀를 가게로 데려왔다. 가게 문을 다시 열고 그녀를 따뜻한 히터 앞에 앉혔다. 따뜻한 차를 한 잔 타서 건네주자 그녀는 그제야 울음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고마워요, 사장님. 제가 너무 바보 같았죠.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그 미소는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위태로웠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바보 같지 않아요.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그녀의 손은 차가웠지만 나는 왠지 모를 따스함을 느꼈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누군가를 지키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 그녀는 나의 작은 세상에 들어와 내가 잊고 살았던 감정들을 일깨워주고 있었다. 그날의 사고 이후 지은은 한동안 가게에 오지 않았다. 나는 매일같이 문을 열고 닫으며 그녀를 기다렸다. 혹시나 다친 곳은 없는지, 아직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었다. 그녀가 없으니 나의 하루는 다시 텅 빈 캔버스처럼 느껴졌다. 커피 향은 여전했지만
그 향을 함께 나눌 사람이 없었다. 나는 나도 모르게 그녀의 자리를 비워두고 있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 딩동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지은이 들어섰다. 헬멧도 배달 상자도 없는 오직 그녀 혼자였다. 그녀는 조금 수척해 보였지만 얼굴에는 옅은 미소가 번져 있었다. 사장님, 저 왔어요. 나는 반가운 마음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어디 아픈 데는 없어요. 몸은 좀 괜찮아요. 나의 걱정스러운 물음에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사장님 덕분에 잘 쉬었어요. 그날 우리는 오랜만에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지은은 사고 이후로 배달 일을 잠시 쉬기로 했다고 했다. 몸도 마음도 지쳐서 잠시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했다고. 나는 그녀에게 따뜻한 차를 내주었고 그녀는 차를 마시며 천천히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가끔은 다 포기하고 싶어져요.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 싶기도 하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동안 애써 숨겨왔던 고통이 묻어 있었다. 그러지 말아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나는 나도 모르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이번에는 따스함이 느껴졌다. 저도 가끔은 그래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버거울 때가 있어요. 하지만 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의 존재가 나에게 힘이 되어준다고 차마 말할 수 없었다. 그날 이후 지은은 배달원으로서가 아니라 그저 한 사람으로서 나의 가게를 찾아왔다. 그녀는 나에게 삶의 작은 활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내가 책을 읽는 동안 그녀는 조용히 옆에 앉아 그림을 그리거나 가게의 화분에 물을 주었다. 그녀가 가져온 작은 화분 하나가 나의 텅 빈 가게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우리는 함께 점심을 먹었다. 내가 준비한 김치찌개를 그녀는 맛있게 먹어주었다. 사장님, 김치찌개 진짜 맛있어요. 그녀의 칭찬 한마디에 나는 왠지 모를 뿌듯함을 느꼈다. 어느 날은 지은이 내게 물었다. 사장님은 왜 이 일을 시작하셨어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아내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아내가 책과 커피를 좋아했다는 것, 그리고 그녀를 추억하며 이 가게를 열었다는 것을. 지은은 내 이야기를 묵묵히 들었다. 그리고는 나지막이 말했다. 사장님 아내분은 행복하셨을 거예요. 이렇게 사장님 곁에 남아있으니까요. 그녀의 말에 나는 눈물이 핑 돌았다. 나는 아내를 잊지 못해 이 가게에 갇혀 지냈다고 생각했는데 그녀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해 주었다. 서로의 상처를 조심스럽게 나누는 동안 우리는 서로에게 깊은 동질감을 느꼈다. 지은은 고된 삶 속에서 혼자 싸워온 외로운 영혼이었고 나는 잃어버린 사랑 속에서 길을 잃은 외로운 영혼이었다. 우리는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위안을 얻었다. 따뜻한 커피 한 잔과 함께 나누는 소소한 대화, 조용히 앉아 서로의 존재를 느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나의 삶은 더 이상 텅 비어 있지 않았다. 그녀가 내 삶에 들어와 나의 얼어붙은 시간을 녹여주고 있었다. 지은이 나의 일상에 스며든 지 한 달이 지났다. 그녀는 다시 배달 일을 시작했지만 여전히 시간이 날 때마다 가게에 들렀다. 이제 그녀는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유일한 가족 같은 존재가 되었다.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내가 힘든 일이 있을 때면 그녀는 따뜻한 커피를 내밀었고 그녀가 지쳐 보일 때면 나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은이 평소와 달리 침묵했다. 커피를 마시면서도 아무 말이 없었다. 나는 그녀의 얼굴을 보았다. 밝게 빛나던 눈동자에는 다시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나는 왠지 모를 불안함에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무슨 일 있어요? 혹시 몸이 안 좋아요?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 같았다. 사장님, 사실은...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괜찮아요. 천천히 말해줘요. 내가 여기 있어요. 내 말에 그녀는 결국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꾹꾹 숨겨왔던 그녀의 과거를 털어놓았다. 저에게는 가족이 없어요. 정확히는 제가 버렸어요. 그녀의 고백은 충격적이었다. 그녀는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했다. 했다. 부모님은 끊임없이 싸우셨고 그녀는 그 싸움 속에서 상처를 입으며 자랐다. 결국 그녀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집을 나왔다고 했다. 그래서 저는 가족이라는 단어가 제일 무서워요. 사랑이라는 것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녀는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내게 깊은 충격을 주었다. 그녀는 그저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가 아니었다. 그녀는 가족에게서 버림받고 사랑을 잃은 외로운 영혼이었다. 나는 그녀의 고통이 얼마나 깊었을지 짐작할 수조차 없었다. 나는 그녀를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그녀의 몸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지은의 슬픈 눈빛이 계속해서 떠올랐다. 그녀는 내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지만 정작 그녀 자신은 구원받지 못한 채 홀로 고통받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싶었다. 그녀가 세상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도록 내가 그녀의 곁을 지켜주고 싶었다. 하지만 나의 마음속에도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녀의 상처는 너무 깊었다. 내가 과연 그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을까? 나의 존재가 그녀에게 또 다른 짐이 되지는 않을까? 나는 아내를 잃은 후 그 어떤 것도 지킬 수 없다는 무력감에 휩싸여 있었다. 나는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지만 그 사랑이 그녀에게 상처가 될까 두려웠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지은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은아, 오늘 저녁에 시간 괜찮으면 우리 같이 저녁 식사할래? 그녀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이내 네 좋아요 라고 대답했다. 나는 그날 저녁 그녀에게 나의 진심을 전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그녀의 아픔을 함께 나누기로 다짐했다. 비록 내가 완벽한 구원자가 될 수는 없겠지만 그녀의 곁에서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가 되어주고 싶었다. 지은과의 저녁 식사는 작은 식당에서 이루어졌다. 우리는 마주 앉아 소박한 음식을 나누며 담담하게 이야기를 이어갔다. 지은은 오늘따라 말이 없었다. 그녀의 눈은 불안함과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나의 마음을 전하기로 한 다짐을 되새기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지은아, 나는 당신이 좋아요. 나의 고백에 그녀는 숟가락을 떨어뜨렸다. 쨍그랑 하는 소리가 작은 식당 안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당황한 듯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를 바라보았다. 사장님, 제가 뭐라고요?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다시 말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의 아픔까지도 모두 안아주고 싶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녀의 침묵이 두려웠다. 혹시나 그녀가 부담스러워할까, 내 진심이 그녀에게 상처가 될까 걱정되었다. 그때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사장님, 저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저는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사랑의 자격이 어디 있어요. 당신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요. 내가 당신에게 그 사랑을 주고 싶어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그녀는 내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지만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 동안 말없이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다. 우리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지은은 나의 사랑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 주었다. 나의 삶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고 그녀의 삶에도 희망이 드리워졌다. 하지만 우리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며칠 후 나의 아들이 한국으로 찾아왔다. 그는 나의 가게에 찾아와 지은과 함께 있는 나를 보고 크게 분노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짓이에요? 저런 젊은 여자와 대체 무슨 관계예요? 나의 아들은 지은을 향해 경멸의 눈빛을 보냈다. 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나는 아들을 진정시키려 애썼지만 그는 듣지 않았다. 어머니를 잊으신 거예요. 저희는 아버지에게 실망했어요. 저런 사람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니 너무 창피해요. 아들의 말에 나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 아팠다. 나는 아들을 사랑했지만 그의 말은 지은을 향한 나의 사랑을 깎아내리는 것이었다. 아들아, 이 아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이 아이가 나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어줬는지 모를 거야. 나의 말에 아들은 코웃음을 쳤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저 여자 아버지의 돈을 노리고 접근한 거 아니에요. 그의 말에 지은은 결국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며 밖으로 뛰쳐나갔다. 나는 아들을 향해 크게 소리쳤다. 나가, 당장 내 가게에서 나가. 아들은 나의 경로에 놀란 듯 멍하니 서 있다가 이내 뒤돌아 나갔다. 텅 빈 가게에 나 홀로 남았다. 나는 아들의 말에 상처받았지만 그보다 지은에게 미안한 마음이 더 컸다. 나는 그녀를 지켜주지 못했다. 그녀가 가장 두려워하는 가족이라는 존재에게서 또다시 상처를 입게 만들었다. 밤늦게 지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사장님, 죄송해요. 저 때문에. 그녀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은아, 당신 잘못이 아니야. 내가 당신을 지켜줄게. 나는 그녀에게 달려갔다. 그녀의 집 앞에서 나는 그녀를 만났다. 그녀는 울고 있었다. 나는 그녀를 품에 안고 말했다. 우리 다 같이 이겨내자. 당신 혼자가 아니야. 내가 당신 곁에 있을게. 그녀는 나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울었다. 그날 밤 우리는 함께하기로 결정했다. 세상의 모든 편견과 비난에 맞서 싸우기로. 우리의 결정은 쉬운 것이 아니었다. 아들의 반대는 여전히 거셌고 동네 사람들의 시선은 따가웠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다. 아침마다 함께 문을 열고 저녁마다 함께 문을 닫았다. 나는 더 이상 숨지 않았고 지은은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다. 우리의 사랑은 세상의 비난 속에서 더욱 단단해졌다. 어느 날 오후 아내가 생전 좋아했던 클래식 음악이 가게에 흐르고 있었다. 지은은 조용히 커피를 내리고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책을 읽고 있었다. 그때 아들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불편함이 서려 있었지만 예전과 같은 분노는 보이지 않았다. 그는 지은을 향해 가볍게 목례를 하고 내게 다가왔다. 아버지, 오랜만이에요. 아들의 말에 나는 멍하니 서 있었다. 아들아, 나는 눈물이 핑 도는 것을 느꼈다. 아들은 지은과 나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그때 제가 너무 제 생각만 했어요. 아버지의 행복을 보지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지은은 말없이 눈물을 흘렸다. 나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다. 괜찮아, 아들아. 이제라도 알아줘서 고맙다. 아들은 지은에게도 사과했다. 그때 제가 함부로 말해서 죄송합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도 사장님께 좋은 아버지가 되어 드리고 싶어요. 아들은 지은의 말에 옅은 미소를 지었고 우리는 그렇게 화해했다. 시간이 흘러 우리의 사랑은 세상의 편견을 이겨냈다. 우리는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지만 서로에게 영원한 사랑을 약속했다. 우리의 가게는 이제 동네의 명소가 되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우리를 비난하지 않았다. 오히려 우리의 사랑을 응원해 주었다. 오늘 아침도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가 시작되었다. 나는 잠에서 깨어나 창문을 열었다.
맑고 깨끗한 공기가 방 안으로 밀려 들어왔다. 옆에서 잠들어 있는 지은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녀는 평온한 표정으로 잠들어 있었다. 나는 그녀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다. 그녀의 머리카락에서는 은은한 샴푸 향이 났다. 지은이 일어나자 우리는 함께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나는 밥을 짓고 그녀는 김치찌개를 끓였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김치찌개 냄새가 가게에 가득 퍼졌다. 우리는 마주 앉아 밥을 먹었다. 지은은 여전히 나의 밥그릇에 반찬을 올려주었고 나는 그녀에게 따뜻한 차를 내어주었다. 우리의 삶은 여전히 소박하고 평범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 있었다.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함께 가게 문을 열었다. 따스한 햇살이 가게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나는 지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지은아, 우리 함께 이 길을 걸어가자.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내 손을 꼭 잡았다. 나는 한때 내 삶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아내를 잃고 아이들을 떠나보내고 텅 빈 공간에 홀로 남겨진 나는 절망 속에 살았다. 하지만 그때 매일 보던 배달원이 나게 건넨 따뜻한 포옹이 나의 삶을 구원했다. 그녀는 나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그녀와 함께하는 나의 삶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